열장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이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는 10월 18일서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인천에서 11번째 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대회 개최 6개월여를 앞두고 대회 준비에 한창이신 김성일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회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장애인 아시안 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인 경기대회는 당초에는 그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1948년도에 영국의 그 스토크 맨더빌에 있는 구트만 박사가 그 전쟁 중에 그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되신 분들의 재활의 목적으로 사실은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자기네들 국내 대회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1952년부터는 이제는 좀 국제대회 성격을 띄었죠. 그러다가 제일 처음에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 대회 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올림픽 이후에 이제 패럴림픽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국제 경기 대회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사실은 1975년도에 일본 오이타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 나라는 2002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아태 장애인 경기대를 개최한 바가 있죠. 그 전까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렇게 장애인 그 기구로서 운동을 해왔는데 APC로 아시아 패럴림픽 커미티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 조직위원회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사실은 APC에 의한 제1회 대회가 광저우 대회가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11회 대회입니다만은 APC가 주관하는 두 번째 대회가 이제 우리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그 장애인 경기, 그러니까 장애인 경기라는 자체가 역사가 상당히 좀 짧은 것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어떤 경기들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된 의의랑 앞으로 이제 기대 효과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그렇게 좀 성숙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물론 매번 대회도 장애인 대회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이 와서 운동 경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제 관객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 장애인들이 하는 그 운동 경기를 보면서 진짜 무언가 느낄 수 있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그 경기대회에 대한 어떤 그 의의라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제 함께 가는, 함께 즐기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그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를 통해서 널리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장애인들이 정말 벌리고 있는 그 도전을 우리도 또 한번 배워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좀 더 살찌워지고 가치가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차피 이제 이번 대회가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인천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제 대회도 사실 우리가 또 관중들이 많아야 되는데 관중들이 와서 이렇게 본다면 관전 포인트는 어디다 두고 보는 게 이번 대회가 어디가 좋을까 하는 걸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글쎄, 그건 뭐 관전 포인트는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와서 제가 뭐 이게 재밌다, 저게 재밌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어서 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와서 느끼는 게 더 큰 감동인데요. 우리 그 인천 시민들이라든지 특별히 저는 그 요구하고 싶은 바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요즘 참 그 살기는 편해져 가지고 뭐 저희들이 보기에 우려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의지가 약해지거나 무슨 뭐 이런 그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산 그런 그 교육의 장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이번은 그 소치 그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대회에 가서 봤더니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손을 붙들고 와서 구경하면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걸 알아봤더니 푸틴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에 학교 방학을 했어요. 가서 구경하라고. 우리나라는 과연 그게 가능해질까? 부모님들이 인천 지역 애들 학교 방학하면은 왜 우리 애들 공부 안 시키고 그런 데 불러내냐고 항의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짧은 기간, 일주일 기간 동안에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도 일주일 동안에 우리 운동장에 와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향후 걔네들이 6, 70년을 더 살아가는 인생에 큰 전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의 차원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학교에서는 방학 안 하더라도 그거 구경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결석 처리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와서 보고 네. 좀 느꼈으면 산 교육의 장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번 우리가 패럴림픽뿐만이 아니라 이 장애인 체육계에 대한 현실이 좀 어떻고 그리고 향후 또 우리 장애인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좀 전에 이제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비장애인 체육하고 장애인 체육하고의 크게 다른 점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 신체가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그 차이가 아니고 비장애인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최대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영광이고 그 친구들은 태극마크를 달고 태릉 선수촌에 입춘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 선수들은요. 태극마크 다는 것을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거기 차이가 있어요. 웬 차이가 있느냐. 비장애인 선수들은 자기네들이 태극마크를 달아도 실업팀이나 자기가 소속 팀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거기서 월급도 받고 뭐 다 돈을 받는데. 우리 장애인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촌에 입춘하는 순간부터 자기 앞으로 살아갈 거를 걱정을 해야 돼요. 네. 그 친구들이 안마도 하고 있고 어떤 소규모 공장에 가서 뭐 봉투도 붙이고 있고 뭐 박스도 만들고 있는 그런 단순 노동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이 5개월, 6개월 선수촌에 입촌을 하면은 그 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 그렇죠. 자리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별로 그러다 보니까는 저 입장에서는 우리 장애인 선수들도 비장애인처럼 실업팀이 좀 생겨가지고 그렇게 큰 뭐 월급은 안 받더라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우리 장애인 체육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들은 몇 종목씩들은 이제 선수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선수, 그 이후의 생활, 지도자, 그다음에 또 자기가 또 이런 관련된 부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들의 삶이 이 체육을 통해서 선수 생활이 끝나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전체적인 일인 저는 프레임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 장애인 선수들도 훈련을 시킬 것이고 개인의 어떤 그런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내가 좀 만들어서 선수 이후의 생활도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자고 하는 게
이제 그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크게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각 기업이 우리 장애인 선수들한테 주는 어떤 관심의 유무가 우리 장애인 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그것이 결국 또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본 그 자기들 회사에도 돌아가는 어떤 그런 그 좋은 그 플러스의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노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앞으로 그 장애인 체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너무 더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사실 좀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6개월 정도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준비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장애인 게임 그 6개월 남은 장애인 아시안 게임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엔딩 멘트를 좀 그래,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다 준비가 잘 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의 문제, 뭐 국비라든지 시비에 뭐 지원은 문제가 없을 건데 뭐 계획대로 나올 텐데 이제 각 그 회사의 기업들의 이제 후원인 상당히 지금 이제 잘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사회적인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후원은 하시겠지만은 저희들로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 각 기업들은 좀 빨리 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나마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그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기업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2012 런던 때에 따라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 가보면은 운동장이 각 경기장이 관중들로 꽉 차 있더라. 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격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좀 이렇게 오셔서 좀 박수 쳐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도 힘이 나고 또 선수들이 힘이 나면은 보시는 분들도 좀 감동일 겁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와서 보십시오. 아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감동의 드라마가 될 거라고 제 위원장으로서 확신을 하니까요. 와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즐기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